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요즘 금값이 금값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금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집에는 오래전 선물 받은 돌반지라든가 금부치들이 없나 찾아보기도 합니다. 금이 비싸고 좋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는 이 시간과는 바꿀 수 없을 겁니다. 황금보다 소중한 지금을 살고 계신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라디오 상담실 출발합니다. 네, 매주 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 속 법률 문제에 대한 명쾌한 회답을 주시는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은 금보다 지금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이건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죠. 당연히 지금이 더 소중하죠. 그렇죠. 네. 정말 이 지금을, 이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첫 번째 상담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며 알게 된 한 회사 대표가 저와 대화한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구두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녹음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며 약속을 지키라고 하네요. 사적인 내용도 대화에 있었습니다. 몰래 녹음하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이런 것도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불법 녹취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보내셨습니다. 네네. 오늘 질문 주신 분께서는 이제 회사 대표분과 어떤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서면으로 약속하신 건 아니고 그것을 말로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 그 말로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상대방, 그러니까 회사 대표분, 사업을 알게 된 한 회사 대표분이시죠. 상대방 분께서 녹음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녹음을 한 과정에서 지금 오늘 상담 주신 분의 동의 없이 그렇게 녹음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고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사안이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형사적으로는 문제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네. 이제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이제 어떤 통신의 대화 비밀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3조가 있고 6조에 있는데 3조에 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공개되지 아니한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 지금 피디님이랑 저랑 대화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네. 이 대화는 사실 저한테 있어서는 제 입장에 있어서는 공개된 내용인 거거든요. 네. 일반 불특정한 다수한테 공개된 거는 아니긴 하지만 지금 이 대화 자리에서 저와 그다음에 국장님 사이에 있어서는 이제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 대화 내용을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지금 녹음실에 있지 않고 저랑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녹음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PD님과 제가 대화하는 내용이 궁금해서 네. 제3자 누군가가 우리 대화를 스튜디오에 몰래 녹취기를 그렇죠. 설치하면 뭐 핸드폰을 두고 가면서 녹음기를 켜는 상태에서 일부러 네.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핸드폰을 두고 가신 상태에서 녹음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다른 녹음하신 분은 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이 되시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네,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 이 3조의 위반한, 그러니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또는 청취한 경우에 처벌하는 벌칙 조항이 있는데요. 네. 이 벌칙 조항이 징역 1년 또는 10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는 중한 그런 처벌인 거예요. 네. 보통은 몇 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이거는 법정 최하한이 징역 1년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벌금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네. 어쨌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처벌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네. 상당히 좀 중한 그런 법률인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어쨌든 청취자분들께서 혹시라도 누군가의 다른 대화자들의 녹음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내가 대화자로서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 네. 우리나라 현행법상에서는 법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아. 예, 마찬가지로 법 위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 녹음을 해도 이제 이거는 처벌되지는 않는 거예요. 네. 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대화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스러운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예, 그렇게까지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물론 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녹음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사안에서는 뭔가 약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구두 약속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이제 어떤 쟁점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계셨던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서면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계약서 또는 합의서, 각서 이런 것들로 남겨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상대방과 말로 어떤 협의를 한 거, 약속한 것도 법률적으로는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걸 수가 있습니다. 네. 법률행위가 성립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 말로 약속한 부분이 있고 이것이 녹음이 되어 있고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 말로 약속한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무효라든가 취소되가 없는 한 네. 말로 약속한 부분도 이행이 되어야 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가령 예를 들자면 뭐 소설 이름만 생각나는데 정확한 내용은 좀 생각나진 않고 베니스의 상인 같은 경우에 예. 어떤 계약이 위반되면 자기 살을 이렇게 도려내서 뭐 어떤 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은 그런 내용들은 현재 법률상으로는 이제 무효가 될 여지가 큰 겁니다. 그렇죠. 반사회적인 법률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민법상에 의해서 무효가 될 여지가 있는데요. 그런 반사회적인 법률 행위가 아닌 한 그리고 또 실제로 이행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말로 약속한 것도 법률 행위가 될 수 있고 그 말로 약속한 부분이 일종의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될 여지가 있다는 것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이거 약속 안 지키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치겠다 이런 말, 되게 좀 센 말인데 그런 거는 반사회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키지 않았던 예, 거죠. 반사적인 법률행위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일종의 진짜가 아닌 의사표시였다. 네.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냥 뭐 말로 던지는 그런 내용의 의사표시였던 것이지 내가 실제로 그 장을 지지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다라는 그렇죠. 걸로 보통 통용적으로 그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 그런 단어일 것 같아요. 말 표현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예를 들자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누군가한테 또다시 공유를 한다거나 유출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형사처벌,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한테 오히려 음성권 침해로 민사소송을 당할 여지가 있긴 있는 거거든요. 음성권 침해요. 네. 이제 모든 경우에 다 그렇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이랑 대화한 것들을 내 나름대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법정에 제출했다. 이런 것들 모든 경우를 다 싸그리 통틀어서 음성권 침해로 보지는 않아요. 네. 네. 적정한 범위 내에서 예를 들자면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오픈이 되고 공유가 된다면 그런 것들은 뭐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정당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불법 행위로까지는 보진 않기 때문에 음성권 침해로 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나 좀 사례를 뽑아온 게 있는데 이제 지방법원 서울 동부지방법원 판결이긴 합니다만 아마 사이비 종교 그런 단체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이슈 누군가가 한 발언에 대해서 이제 뭐 사이비다 아니다 이렇게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녹음을 했고 그거를 외부로 유출을 한 거긴 한데 외부로 유출하시는 행동들이 어떤 것들이었냐면 어떤 공개된 장소에서 그거를 스피커 앰프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틀었던 겁니다. 시민들한테 들려준 거네요. 네, 그렇죠. 불특정 다수들한테 계속해서 틀어주시고 그게 한 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녹음을 당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음성권이 침해됐다고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 있고 그것이 금액이 작기는 하지만 조그만 금액이라도 손해배상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네. 좀 이례적인 판결이기는 하죠. 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 주신 분께서는 아마도 어떤 그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회사 대표와 말로써 약속을 하신 것이고 상대방인 그 회사 대표분께서
녹음을 하신 것이고 네. 그 녹음이 되어 있는 걸 근거로 이제 약속을 지키라고 하셨던 그런 사안인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그 이분께서는 아마도 어쩌면 이 약속을 이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스러운 상황이실 것 같기도 합니다. 예상컨대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녹음한 것만 가지고서는 상대방이 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고발을 할 만한 그런 형사적인 처벌 받을 만한 내용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같이 대화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이행을 할지 말지는 한번 잘 고민하셔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께서 또 걱정하는 게 사적인 내용들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이런 부분이 유출될까봐 걱정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음성권 침해 좀 유사할 수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네. 정확하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네. 개인정보 처리자 보통 이제 개인정보를 획득해서 그거를 보관하고 있고 그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대표분께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늘 상담을 주신 분의 어떤 개인정보가 상대방인 회사 대표분에게 들어갔고 그 회사 대표가 그 개인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다른 행위들을 했다. 또 피해가 되는 행위들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상담 주신 분의 개인정보를 활용을 해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또 다른 형사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지금 단계에서 뭐 특별히 그분이 어떤 그런 정보를 가지고서 악용을 할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이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서는 법률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개인정보를 활용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됐든 아니면 뭐 불법행위가 됐든 뭐 다른 법적인 조치 또는 가처분이 됐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사적인 대화 내용 이런 것만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 단계는 아닌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위해를 가하려 하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또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단순히 녹취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계속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바랍니다. 이 시간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다음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모 대기업 연구소에서 조기 은퇴를 하고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개발했던 기술을 접목해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창업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지적재산권과 준비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은퇴 후 창업을 준비 중이신데 지적재산권 그리고 자기 연구 성과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오랜 기간 동안 대기업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시고요. 네. 지금 이제 퇴사하시고 나서 이제 그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당연히 이제 지식재산권일 것 같고요. 뭐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실용신안권, 특허권, 뭐 상표권, 산업디자인권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지식재산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지적재산이라고 했는데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 지식재산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기 은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이시고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상담 주신 분이 개발했던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상황이시네요. 기본적으로 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아마도 이제 영업비밀
이라든가 비밀 침해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보통은 아마도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근로를 하실 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작성을 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비밀 유지 서약서라든가 네. 경업 금지 의무라고 그런 뭐 되어 있긴 한데 경쟁 업체에 취직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직 금지하는 거 그런 계약들을 보통 그렇게 서약 같은 것들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내가 지금 일하는 동안 획득했던 그런 기술과 정보들이 어떤 지금 현재 전에 근무하셨던 그 회사에 대한 영업 비밀이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밀 유지 서약서를 내용을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침해되지 않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무 발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제 종업원으로서 그러니까 근로자로서 일을 하면서 발명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통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발명에 대한 권리, 그 특허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통 그 회사 자체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직무 발명이라고 하는데, 네. 내가 지금 근로를 하는 동안 이제 월급을 받아가면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던 것이고, 회사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물적인, 경제적인, 비용적인 도움을 받아서 내가 발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순수하게 내 것이 아니라 회사한테 권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직무 발명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이제 만약에 지금 오늘 상담 주신 분께서는 이제 본인이 연구했던 본인이 개발했던 기술을 접목해서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 모 대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모 대기업의 특허라든가 어쨌든 이런 지식재산 관련된 권리들이 다 귀속될 거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그렇겠죠. 네. 다만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내가 그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을 했던 기간 동안 획득했던 기술들은 하나도 못 써먹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닐 수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자면은 기존에 연구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본인만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종의 뭐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네. 예, 모방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창작해냈다. 이거는 본인만의 기술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또 새로운 기술이 발명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특허를 받으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기존의 그 대기업 연구소에 재직할 때 당시에 그 기술들을 침해하는 건 또 아닐 수 있거든요. 네. 네. 상담 주신 분께서도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본인이 개발했던 기술을 접목해서 창업을 하신다라고 하시긴 하셨어요. 네. 예. 만약에 그 기술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특허권이 됐든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뭔가 더 좀 새로운 방식으로 변형을 해서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더 기술을 더 접목을 시켜서 네. 활용을 하시는 거라면 이런 부분들은 전에 근무하셨던 대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창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예를 들자면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직 금지 규정 아니면 경업 금지 이런 약정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네. 유사한 회사로 다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약정들을 보통 하시게 되는데 본인이 창업을 하시는 것도 사실은 그 약정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뭐 가장 이슈가 됐던 것들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네. 기술 전문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이 기업에서 저 기업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에서 뭐 예를 들자면 중국 기업으로 그런 경우 많죠. 예, 가면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약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금지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그냥 그 약정에 위반했다는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산업기술에 유출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한 형사적인 처벌 규정들도 있습니다. 네. 네, 부정경쟁 방지법, 영업비밀 침해 보호법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하는 형사처벌 규정들도 있는데요. 예, 그런 형사처벌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도 있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 주신 분께서 창업을 하시는 경우인 것이고 네. 다른 회사로 전직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해당되지 않을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번 약정했던 것들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대기업 연구소에서 개발했고 내가 익혔고 내가 활용했던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창업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 것인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럼 나는 그러면 뭐 손가락 빨아야 되는 것이냐? 네. 아니면 뭐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예 다른 직업을 다시 구해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될 수도 있죠. 사실 전혀 다른 분야로 취직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20년 동안 연구했던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시든 뭐 일을 하시든 그렇게 해야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일을 하시기도 수월하실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대법원에서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직 금지 약정, 경업 금지 약정 뭐 이런 것들을 해놓기는 해요. 네. 이제 그것이 100% 유효한 것이냐 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나름대로 좀 합리적인 판결을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정이 금지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이제 보장되어 있는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서 무효라고 그렇게 판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딱 보는 어떤 한 가지 사례를 보고서 이거는 무효야, 이거는 무효가 아니야, 이 전직금지 약정에 위반된 거야, 안 된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좀 종합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 사례에서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전직금지 약정을 했었는데 그 약정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받으신 사례가 있어요. 네, 만약에 이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하면 회사한테 위약금으로 2억 원을 줘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1억 원을 받으신 거죠. 네. 이 사례에서는 이 전직금지 약정이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가 좀 장점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근로자분께서 퇴사하신 이후에 다른 회사로 가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처음에 약속했던 2억 원을 손해로 배상을 해라. 네. 라고 한 거예요. 이 근로자분께서 당연히 그 약정은 무효고 나는 자유롭게 전직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례인데요. 네. 상황마다 다 다를 수는 있긴 있지만 어떤 사례는 이것이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한 거다라고 봐서 위약금 2억 원을 회사한테 주라라고 하는 사례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 제반적인 사정을 따져보니까 그 위약금을 약정한 것 자체가 무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그냥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나름대로 좀 판시를 했었는데요. 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직금지 약정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이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가 어땠는지,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그다음에 대상 직종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네.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이 있었는지, 근로자의 퇴직 경위, 뭐 그다음에 또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기타 사정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만약에 퇴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예를 들면 회사 입장에서는 석연치 않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갑자기 뭐 퇴사 직전에 업무를 좀 소홀히 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정보들이 새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경쟁 업체들이 분명치는 않지만 본인들만의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내용들을 좀 활용을 해서 광고를 한다거나 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듯한 좀 느낌이 든다거나 네. 좀 나름대로 근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전직금지 약정 위반했는지 뭐 영업비밀 침해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게 된다라는 네.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사례에 있어서는 좀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침해했다 안 했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오늘 질문 주셨던 분께서 대기업 연구소에서 20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이제 퇴사하시고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유의해야 점이 무엇인지 여쭤보시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좀 답변을 한번 드려본 것이고 요약을 하자면 기본적으로는 특허권 관련돼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침해 여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주신 분께서는 본인이 개발하긴 했지만 어쨌든 회사에 취직하는 동안 개발했던 기술을 접목을 해서 창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특허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사와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실 때 비밀 유지 서약 같은 거, 영업 비밀 유출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정들을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약정 내용들 한번 꼼꼼히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약정에 위반되는 사항들은 없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좀 궁금하다,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다고 하시면 회사 담당자와 직접 한번 대화를 해보시고 네. 협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 예, 본인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가지고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내가 회사랑 계약했던 약정을 했던 부분에 위반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네. 사전에 한번 회사 담당자랑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측면에서는 뭐 예를 들자면 상표권이라든가 뭐 산업 디자인권, 네. 예, 주로 이제 지식재산 관련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특허를 침해한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사실 창업해서 어떤 매출이라든지 어느 정도 꽤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네네. 그 부분을 이제 전직 회사에서 네네. 걸고 넘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네네. 그럴까 안 그럴까 위법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회사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네네. 또 제3자적인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있을까요? 특허청 이런 데도 그런 상담 해줄까 모르겠어요. 특허청에서 상담을 해주시는지는 저도 거기까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예, 뭐 필요하다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문의를 해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하고요. 네. 뭐 가까운 변리사나 특허법인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특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다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특허 공개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뭐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를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고 이것이 특허로 출원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 다음에 네. 내가 지금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서 이미 특허 출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예, 아니면 뭐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변리사님 활용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한 내용들로 특허 출원이라든지 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그런 네네.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왜냐하면 본인도 예를 들자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개발을 하시긴 거긴 하지만 네. 아이디어가 있으시고 실제로 그것을 이제 기술로 개발하진 않으셨지만 아이디어는 가지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기존에 회사 재직 기간 동안 개발했지만 거기에 뭔가 플러스 알파 뭐 베타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더 해서 접목을 해가지고 네. 본인만의 기술을 획득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어쨌든 특허 관련된 전문 기관으로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창업 준비하신 분들 위해서는 정말 좋은 정보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www.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